미국 내륙의 자신의 땅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다가 마당 깊숙이 숨겨진 과학이 믿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구멍 하나 끝이 없는, 빛이 사라지고 소리가 삼켜지는, 현실마저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처음엔 그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누군가 모닥불 곁에서 하거나 인터넷의 어두운 포럼에서 전할 법한 이야기처럼요. 하지만 말인데요, 그 구멍이 진짜 존재한다고 제가 말한다면요, 그리고 그가 그 이야기를 알리자마자 미국 정부가 끔찍할 정도의 속도로 움직여서 그를 침묵시키려 했다면요, 미스터리의 건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97년 멜 워터스라는 남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었고 너무도 이상하고 믿기 어려운 발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역사에서 지워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동물들은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멜이 진실을 파헤치려 하자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구멍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누군가는 그 존재를 그렇게까지 감추려 했을까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미스터리에 관심 있다면 지금 채널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멜 워터스는 누구였을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죠. 1997년 그 밤 전까지는 워싱턴주의 조용한 도시 앨런스버그에 살던 그는 평온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한 충동에 이끌리듯 미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라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인 코스트 투 코스트 AM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기 너머 전설적인 진행자 아트 벨은 자신이 듣고 있는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멜이 말하던 건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논리와 과학 그리고 상식을 모두 뒤엎는 존재였습니다. 멜의 말에 따르면 그의 땅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보통 우물이 아니었어요. 아주 깊은 구멍이었어요. 멜은 바닥을 한 번도 찾지 못했죠. 멜은 전화로 생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제 땅에는 끝이 없는 구멍이 있습니다. 수천 미터의 줄을 넣어봤지만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래된 TV, 냉장고, 죽은 개까지 던져봤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마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한 건요, 동물들은 그 근처를 피했고 새들도 위를 날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아래에서 이상한 윙윙거림이 들려왔죠. 마치 무언가가 숨 쉬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아무도 뭐라 말할 수 없었죠. 정말 그렇게 깊은 구멍이 있을까? 멜이 다 지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숨기려던 비밀을 말한 걸까?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멜이 그 통화 후에 한 일을 보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정부가 개입했거든요. 멜 워터스는 명성을 좇는 미치광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의심 많은 농부였죠. 그리고 그 구멍이 실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했어요. 물리학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일련의 실험들을 실행한 거죠. 그 심연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한 멜은 더 진지한 실험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돌멩이나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답을 원했죠.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먼저 그는 50킬로의 줄을 산업용 나일론 줄에 매달았어요. 수천 미터 길이의 줄이었죠. 히말라야 탐험대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줄로 극한의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견디는 튼튼한 줄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엔 확실히 끝을 찾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는 줄을 구멍에 풀었습니다. 미터 단위로 릴이 돌아갔죠. 10m, 100m, 1cm. 그 밧줄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채울 수 없는 존재가 그것을 삼키는 듯이. 멜은 기다렸습니다. 계속요. 몇 분이 지나고 몇 시간이 흘렀지만
충격 소리도 없었고 추가 바닥을 건드렸다는 흔적도 없었어요. 고요가 절대적이었죠. 마치 그 구멍이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궁금해지고 약간 불안해진 그는 줄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힘겹게 미터 단위로 케이블을 끌어올렸죠. 그때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그 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밧줄은 온전했고 끊어진 흔적도 없었지만 마치 외과용 단도로 잘라낸 듯 정밀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마모도 흠집도 없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에 관통되었거나 이 세계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그 순간 멜은 깨달았어요. 그 구멍은 단순히 깊은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이었죠.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것이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란 걸요. 하지만 줄 실험만이 유일한 건 아니었어요. 멜 워터스는 특유의 호기심으로 다른 장비들도 그 장소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오히려 모든 걸 더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AM/FM과 잡히는 아주 단순한 휴대용 라디오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어요. 그 주변에서 전자기 간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에도 그 라디오는 이상한 신호를 잡기 시작했어요. 왜곡된 목소리, 금속성 소리, 출처가 알 수 없는 방송들이 들려왔어요. 마치 그 기계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주파수를 맞추는 듯했어요. 들으면 안 될 무언가를 건드린 느낌이었죠. 나침반이 멈추지 않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미쳐버릴 듯이. 그리고 다른 전자기기는 그냥 멈춰버렸어요. 마치 그 구멍이 보이지 않는 장을 내뿜는 듯했어요. 아주 단순한 기술까지 혼란시키는 힘을 가진 멜은 충격이 커서 며칠 뒤에 같은 시험을 다시 시도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현상들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그는 그 구멍이 단순한 끝없는 터널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창문일 수도 있겠죠? 전자기 포탈일까? 혹은 지하에 묻힌 수신기 같은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어떤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장치 말이에요. 뭘 상관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했죠. 전통 과학으로는 저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실험에 동물이 끌려들었을 때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든 양 한 마리가 담장을 넘어 탈출했고 어쩐 일인지 실수로 그 구멍에 빠져버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그날의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멜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농촌 비극이었어요. 그는 그 동물을 다시 볼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구멍에 들어간 것은 결코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난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양은 헛간 근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돌려준 것처럼요. 하지만 더는 같은 양이 아니었어요. 병으로 흐려졌던 눈은 이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버렸어요. 두 개의 흑요석 거울처럼요. 무표정, 깜빡이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동물의 피부에는 자국이 생겨났어요. 상징들이요.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들이었죠. 레이저로 새긴 듯이 살에 새겨진 얽힌 삼각형, 나선, 직선들이 아주 정밀한 각도로 교차하더라고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멜이 전문가에게 보여줬을 때조차요. 그 자국들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암호 같았죠. 더 끔찍한 건요. 그 동물은 멜을 알아보는 듯했어요. 재산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면서 그 구멍 앞에서 멈추고요. 마치 무언가 나올 걸 기다리듯이요. 그때 멜은 깨달았어요. 그 구멍은 단순히 깊은 게 아니었어요. 통로였죠. 그리고 무언가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파를 타자 호기심 많은 이들이나 음모론자들만의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진짜 과학자들도 들었습니다. 몇몇은 비공식적으로 입을 떼기 시작했죠.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상상도 못할 걸 제안했습니다. 만약 인위적으로 안정화된 미니 블랙홀이라면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기묘한 정황들 앞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가설이
점점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그건 땅의 구멍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균열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다 유출이 터졌습니다. 1999년 한 익명의 지질학자가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짧고 단도직입적이면서 소름 끼쳤죠. 읽는 순간 무언가 숨겨진 진실을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페이지 맨 아래 거의 지워진 작은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걸 바꿔버릴 문장. 그 우물은 수직이 아니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건 그냥 또 하나의 미친 이론이었어요. 하지만 그 구멍을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그 문장이 완벽히 들어맞았죠. 이쯤 되자 멜 워터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양 사건 며칠 후 근처 나무들 사이에서 열화상 카메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곳곳을 돌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10월 어느 새벽 워싱턴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죠. 그리고 절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미국 에너지부 배지를 달고 있었어요. 바로 원자력 발전소를 관리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에너지가 구멍이랑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제안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의 재산을 시가의 10배로 사겠습니다. 아니면 이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멜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날 밤 그의 헛간에 불이 났다.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2016년에 공개된 문서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다. 1968년 미 국방부의 딥웰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이미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이상한 지하 현상들이 언급되어 있었으며 그 사실이 어떤 이유로든 대중에게 숨겨졌다는 암시가 있었다. 마치 멜의 구멍처럼. 더 충격적인 건 1983년 MIT의 새 물리학자가 알래스카에서 똑같은 현상을 조사하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멜에게 재산을 팔라는 압력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6개월을 버텼죠. 그러다가 1998년 4월 그는 친구의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겼다. 긴장과 절망이 묻어나는 녹음이었다. 그들이 나를 구멍으로 데려갈 거야. 72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초록 일기를 태워라. 그런데 그 초록색 일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궁금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2007년 한 트럭 운전사가 네바다에서 멜을 봤다고 했어요. 2년밖에 늙지 않았고 양과 같은 자국이 있었다고요. 혹시 그 구멍이 삼키는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게 사람이나 물건을 시간 속으로 옮기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이미 당신을 이 미스터리 속으로 끌어들였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탐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어두운 여정에 함께할 사람을 데려오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펼쳐질 건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니까요. 2007년 네바다에서 멜 워터스가 목격된 이후 그의 흔적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사진도 없었어요. 단지 몇몇의 목격담만 있었죠. 이건 이상한 의문을 남깁니다. 멜이 이 세상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간 밖으로 사라진 걸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그 구멍은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의 위성은 전부 신호가 끊겼습니다. 지도는 업데이트되었고 그 지역은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2021년 유출된 군용 드론 영상이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걸요. 엘렌즈버그에서 시작된 이야기처럼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브라질에서도 그리고 바뀐 사람들. 혹시 멜은 단지 첫 번째였던 걸까요? 2004년 필리핀 민다나오 섬의 한 어부가 파도를 삼키는 우물을 촬영했습니다. 바닷물이 소리 없이 사라졌죠. 물은 그 안에서 사라졌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국과 함께 돌아왔을 땐 구멍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섬뜩했던 건 8살 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얼굴 없는 남자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몇 년 뒤 2012년에는 시베리아에서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이 얼음 위에서 완벽한 원형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데로도 이어지지 않는 듯한. 손전등을 던졌지만 빛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어디에도 반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군인들이 지역을 봉쇄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 경고판을 세웠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2019년 브라질에서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내륙 지방에서 한 목동이 구멍에 빠졌습니다. 이웃들 말로는 그 구멍이 움직였다고 했죠.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개는 사흘 뒤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눈은 완전히 하얗게 변한 채로요. 가족은 군인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미스터리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결국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일 앞에는 언제나 이론이 생겨나죠. 멜 워터스의 구멍은 단순한 설명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단순한 가설은 이 구멍이 자연적으로 생긴 균열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알려지지 않은 지질학적 단층 때문에 생긴 균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실종, 그리고 얼굴 없는 존재를 봤다는 증언들까지? 이런 일은 지질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닿지 않는 영역의 이야기다. 또 다른 이론은 이 구멍이 일종의 포털이라는 겁니다. 차원과 차원 사이 혹은 우리 세계와 다른 존재의 층을 잇는 통로. 마치 세치 알랭 현상과 닮은 개념이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입니다. 더 궁금하다면 이 주제를 다룬 영상이 채널에 있어요. 위카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고 계속 함께하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쩌면 멜 워터스가 발견한 건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 통하는 창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포털 뒤에는 누가 혹은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구멍이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거라면 어떨까요? 일부는 그것이 군사 실험이거나 어떤 비밀 조직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실험일지도 모른다고요. 과학 실험이든 에너지 조작이든 혹은 그보다 더 어두운 목적이든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인공 블랙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구멍이 훨씬 오래된 무언가의 표현일 가능성도 있죠.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모르는 존재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멜 워터스의 구멍이 잊혀진 고대 문명의 수많은 유물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그 비밀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넘어선다고요. 어쩌면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구멍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멍이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연결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집단적인 혼란처럼 인간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현실로 드러나는 투영. 그것은 인간의 무의식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이며 우리가 외면하려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미지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 그대로 비치는 거울일지도요. 확실한 건 아직 아무도 이 미스터리의 진짜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타나도 멜 워터스의 구멍은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거부하고 두려움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마치 우리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그것만이 품고 있는 듯하다. 어쩌면 모든 이론이 다 맞을 수도 있죠. 그 구멍이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은 멜 워터스의 구멍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포털일까요? 비밀병기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조차 이해할 준비가 안 된 훨씬 더 어둡고 낯선 무언가일까요? 그리고 이 미지의 세계로의 잠수를 즐겼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미스터리의 구조 채널에서는 매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현실의 경계를 시험하는 이야기들과 함께요. 다음 미스터리에서 만나요. 그동안
채널의 다른 미스터리도 살펴보세요. 분명 그중 하나가 당신을 끝까지 사로잡을 겁니다.